안녕하세요. 미트마켓 김태경입니다. 오늘은 그 성신여대 지하철역에서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길가에 큰 길가에 김통이라고 한돈 전문 구이집이 있습니다. 근데 한 10년 됐을 거예요. 여기가 아주 성신여대처럼 상권이 활발히 변하는 데서는 노포죠. 그리고 또 그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성신여대 삼겹살 맛집으로는 꼭 등장하는 곳이 이 김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김통에 특별한 숙성법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웨드에이징을 하다 드라이징을 하는 교차 숙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웨드에이징 드라이징 교차에다가 시오코지, 그러니까 흔히 누룩이라고 얘기하는 누룩 소금을 가지고 하는 누룩 숙성법까지 더했습니다. 그래서 그 숙성할 수 있는 법들을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을 혼합적으로 섞어서 쓰는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기의 맛이 조금 독특한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15,000원대를 유지하는 성신여대 특징이 이 동네 상당히 저가 시장이 있어갖고 그 비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맛있어서 소문이 그 자자한 집. 정말 안 좋은 자리에 있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을 유지해 온 걸 보면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가 있는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기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장님 되게 젊으세요. 그 한번 불러갖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젊은 사장님이십니다. 김 대표님 인사 좀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성신여대에서 김통이라는 한돈구이 전문점을 하고 있는 김정욱입니다. 긴장 푸시고 완전. 예. 한 10년 됐죠. 예, 저희가 장사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 처음부터 김 대표님이 이걸 운영하셨나요? 저희 가족끼리 이렇게 처음에 운영을 해서 지금 제가 잘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 성신여대 앞이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상권은 성신여대 상권은 아니잖아요. 조금 외곽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성신여대 그냥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구제역이래.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갑자기 이제 아버님이 찾아와서 숙성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해가지고 숙성을 연구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보통 이제 드라이징, 웨트에이징이나 교차 숙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마 최초로 그 시오코지 누룩을 가지고 숙성하는 걸 시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여기 돈가스 집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돈가스는 누룩 숙성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그 누룩 숙성의 결과가 상당히 사실은 이게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건 워낙 속도가 빨리 가서 까다롭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벌써 한 3년 지났죠. 예. 사람들 반응은 어때요? 누룩 숙성이라고 얘기하면? 손님들이 고기 드시고서 맛있다라고 많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숙성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기하고 누룩 숙성했을 때 뭐가 다르다고 보세요? 저는 약간 그 누룩의 그 소금기 있는 짠맛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짠 기호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을 누룩이 맞춰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새 누룩 숙성한다고 유명한 집들 많은데 그런 집들은 그냥 누룩을 써요. 근데 이제 저는 시오코지라고 그래서 누룩 소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 소금을 쓰면 염제 효과가 있어서 그 감칠맛도 배가가 되고 또 자체 누룩이 연도 개선이 되게 좋아서 연도를 개선해 주는 측면도 강해요. 그래서 누룩 숙성법이 좀 뭐라 그럴까 일반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려워도 쓰면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는 숙성법입니다. 특히 다른 여러 가지 요리들. 근데 이제 사실 구이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죠. 구울 때 조금 타지 않아요? 구울 때 타는 부분은 누룩을 며칠 집어넣냐에 따라서 그게 타냐 안 타냐가 결정납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시오코지가 이게 쌀가루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표면에 붙으면 그게 좀 빨리 타요. 그래서 좀 고설고설해지는 약간 색깔이 그 일반 고기의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기 보는 것보다 조금 더 진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점이 돼서 씻어내라 뭐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쿠킹을 잘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한번 구워볼까요? 예, 네, 구워보시죠. 맛있게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구우셔야죠. 예. 사장님, 누룩 숙성은 원래 어디서 유래된 건지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숙성이란 단어가 조선시대에는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이제 소고기는 연화법,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법에는 누룩을 써서 부드럽게 하는 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오코지를 쓰는 건 일본에서 상당히 많이 씁니다. 일본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이 시오코지가 재밌는 게 나트륨인데 그 조금만 넣어도 짠맛이 나요. 그래서 이거 이제 뭐 고혈압이 계시다든지 이런 분들은 된장찌개 같은 거 끓이실 때도 시오코지 쓰시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 용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일본에서는 돈가스 할 때 숙성을 시킬 때 시오코지를 바르고 뭐 어떤 분들은 꿀도 발라서 한 2, 3일 숙성을 시켜서 돈가스를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돈가스에 시오코지 쓰는 집이 많고 여기 성신여대 앞에도 있어서 아까 가볼 건데 대부분 그 돈가스 집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게 숙성 속도가 무진장에 빨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볼 적엔 한 일주일 정도, 한 10배? 보통 뭐 40일이 걸린다. 그러면 한 3, 4일 만에 완성시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 책이나 미국 그 유튜브 같은 거 보시거나 블로그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 20일, 40일 숙성할 거를 단 이틀, 3일 만에 했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똑같아지진 않지만 연도를 개선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풍미 약간 누룩치 난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죠. 예,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그 닭 같은 경우만 해도 염지를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에다 염지를 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돼지고기에다 염지를 하는데 좀 좋은 재료를 써서 염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알맞은 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맞는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누룩수성이 닭고기 요리할 때, 그러니까 뭐야? 갑자기 그 일본에서 먹는 거 그거 뭐라고 그러죠? 가라야게 같은 거 만들 적에 염지하고 돈가스 할 때 하는데 그 염지라 그러면 일종의 이제 연화제 같은 것들을 넣고 소금을 넣어서 만드는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누룩은 천연물이니까 훨씬 더 좋죠. 근데 이제 누룩치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누룩치를 아주 싫어하시는 분들, 술도 누룩치가 날 때가 있잖아요. 누르고 담궈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속도가 그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확 가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그 너무 연도가 너무 개선이 되고 또 잘못하면 이게 이제 뭐 하루 그 보존 기간이 너무 짧아서 빨리 상할 수가 있어서 컨트롤하기가 되게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가르쳐 드리는 것과 시도를 하는 것과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이제 촬영을 갑자기 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아직도 누룩성을 하냐 그랬더니 합니다라고 그래서 놀라워서 사실은 이게 만약에 아직은 안 먹어봤지만 먹어서 그 맛이 우리가 기대했던 맛이 나온다면 이제 본인은 완전히 그 누룩 숙성의 기술을 익힌 거죠. 시오코지를 가지고 숙성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서비스를 일일이 다 구워드려요? 저희가 한 60에서 70% 정도의 그릴링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소비자들이 만족하기 위해선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맛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 70% 정도 거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더 익혀서 드시는 분, 덜 익혀서 드시는 분 기호에 맞춰서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기가 상당히 좀 두꺼운 편인데 이 원육은 어떤 고기를 쓰시나요? 저희가 프리미엄 한돈 즉 무항생제 고기 쓰고 있습니다. 포천에서 저희가 따로 계약한 선진, 롯데포크 브랜드 육을 최대한 사용하고 있어서 가장 좋은 맛을 가장 균일하게 낼 수 있는 곳에서 납품을 받고 맛있게 숙성을 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해 줍니다. 공급자에 따라서 맛이 달라요. 그게 훨씬 더 대기업보다 맛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브랜드력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뭐 사실 그 고기가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돼지고기는 그 일본에는 420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근데 1년에 60만 도 정도 작업을 하면 그 엄청나게 메이저급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그런 정도의 브랜드들은 발의 차이입니다. 한 대여섯 개가 넘어가니까 그만큼 우리는 메이저들 돼지고기를 많이 잡기 때문에 많이 잡는다는 건 똑같은 맛일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브랜드 시장 형성 과정상 어쩔 수 없이 대기업들이 컸지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작업도수를 자랑하는 것들이 컸지만, 이게 앞으로 시장에서 특히 차별화된 식당이나 이런 시장에서 먹힐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나라 브랜드는 이마트, 롯데마트, 뭐 까르푸, 그렇죠, 대형 마트의 성장을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브랜드 유의 첫 번째 조건이 많이 생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커머스 시장, 머켓컬리, 쿠팡 이런 데 들어가서 판매하고 또 자기 농장에서도 인터넷으로 판매가 가능하니까 이제 하루에 10마리를 잡아도 브랜드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시장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별로 안 타네요. 네. 생각보다. 이제 누룩 숙성을 먹어보고 한 3년 만에 다시 먹어보는 건데 어떤지 보고. 식당이 맛있는 식당이다, 차별화된 식당이다 그러면 자기만의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목살은 누룩으로 숙성한, 누룩 소금으로 숙성한 이 목살은 김통만의 맛이에요. 그런데 되게 부드러워요. 고급지게 부드러워. 막 마시멜로를 씹는 것 같다 그러면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런 어떤 순수함?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식감이 일반적으로 먹어본 고기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또 놀라운 거는 뭐 타지도 않고, 그렇다고 숙성치가, 그러니까 누룩치가 강한 것도 아니고, 그 누룩 숙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건 연도 개선인데, 그걸 제대로 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연구를, 사실 이건 경험이거든요. 본인이 경험을 많이 해서 본인 맛을 익혔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와서 이 집 고기가 제일 맛있다, 여러분들 입맛에 다 맞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 이런 식감과 이런 맛을 낼 수도 있구나, 이거는 한 번도 만나보시지 못한 맛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방문해서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주방 맛도 다르네. 그러니까 숙성 기간이 짧으니까 지방은 더 프레시해요. 저희는 드라이에이징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하고 있고요. 웨데이징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정도, 도축하고 한 2주 정도라고 보시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누룩 숙성은 하루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웨데이징 2주를 거쳐서 그 다음에 드라이에이징 이틀, 그 다음에 누룩 숙성 하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소화가 무진장이 잘 돼요. 아까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반 될 거예요. 왜? 숙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룩이 있기 때문에 소화를 되게 촉진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와서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할 때 드시고 싶으시면 여기 와서 드시면 상당히 고급 단백질을 먹고 영양가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그 어려운 시기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배울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많이 배워서 한번 좋은 청사진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아니 진짜로 이거는 잘 된 거예요. 느낌 처음이잖아요. 이런 느낌이요. 고기를 50년 드셔도 이런 느낌이 처음이란 말이야. 이 집만의 느낌이 있는 건데, 이게 또 우리 숙성하시면서 많이 깨져 있는 집이 있어요. 발효가 너무 돼가지고 고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집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맛있다고 그러면서 요새 많이 같았는데, 이 집은 고기의 속성을 가지고 또 품격만 높이는 상태. 그래서 숙성이 고기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라고 보면 되는데, 진짜 품격이 높아졌으니까 여기는 뭐 본인의 숙성법, 김통만의 숙성법이 완성됐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일단 보람된 것들은 손님들이 맛있고 즐겁게 먹고 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되게 보람찬 것 같아요. 이 일이란 게 되게 고되고 힘들지만, 이게 소비자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시고 밖에 나가서도 안녕하세요, 김통 사장님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했을 때 되게 내가 이게 물론 물건을 파는 장사지만 소비자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거구나라는 부분을 받았을 때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힘들었던 부분은 그냥 뭐 매 순간이 힘들지 않았나. 코로나가 왔을 때 또 코로나 나름대로 또 해결책을 얻었었고, 또 가게를 한 번 이전한 적이 있어요. 롯데리아에서 길 건너서 이전했을 때는 또 그에 따른 금전적인 부분도 좀 힘들었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저를 좀 더 강하게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김통 삼겹살 뭐 종합적으로 리뷰를 하면 사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삼겹살집이 요새 되게 어려워요. 그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가 됐는데 뭐 뒷다리, 앞다리, 갈비, 전지는 지금 등심은 수요가 폭발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니까 단체 급식에서 수산물이 빠지는 걸 대체하기 위해서. 그런데 막상 삼겹살은 재고가 많은데도 지금 삼겹살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들 그 삼겹살집은 완전히 양극화가 돼서 잘 되는 식당은 어마어마하게 줄을 서는데 안 되는 식당들은 다 현상 유지도 못 합니다. 근데 여기는 현상 유지는 되는 식당이에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나 이런 것들도 찬들도 상당히 훌륭해요. 근데 오늘 조금 아쉬웠던 건 그 연도에 비해서 감칠맛이 좀 떨어져요. 숙성을 왜 다른 어떤 게 뭐 코지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면서 속도를 내줬기 때문에 그 감칠맛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돼지고기하고 잘 어울리는 건 젓갈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사실 그 뭐죠 멸치 액젓 그 멸치 갈치 속젓 뭐 이런 것도 쓰듯이 어리 굴젓도 많이 쓰고 그런데 일단 젓갈류들을 활용하는 법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돼지갈비집도 마찬가지지만 돼지고기집이 점심 장사를 확실하게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김치찌개나 아니면 역으로 한우 불고기를 고민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기를 만나다의 미트마켓더 김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